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지 매매 사례, 아직 매매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지는 좀 알면 알수록 좀 신비롭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모르면 사실 있죠. 이게 뭐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그렇죠. 뭐 디스코 하는 그 토지 상가 매매 사이트,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인근 토지하고 또 가격 이런 것도 다 다르죠. 상가 토지는 뭔가 하면 뭐 30m, 50m 거리 있다 하더라도 개별 토지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옆에 토지가 얼마에 팔렸다 하더라도 내 토지는 뭐 가격이 어떻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토지가 거래된지 안 된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게 길입니다. 지금 현황지 길이고 지금 길이라고 보이죠? 여기 길입니다. 왕복 2차선 뭐 이렇게 길이고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고 그다음에 지금 해당 토지가 이렇습니다. 해당 토지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5,000평입니다. 5,000평. 땅이 상당히 크죠? 5,000평 가만 있죠? 제가 만일 이런 땅을 가지고 있으면 노후에 있죠? 노후에 여기, 좀 여기에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싶을 정도로 땅이 상당히 크죠? 5,000평 되는 땅을 가진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 있겠습니까? 활용을 못할 뿐이죠. 제가 볼 땐 이런 토지를 만일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 나중에 내가 물려받는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있죠. 제가 볼 때는 토지 관련 쪽의 책을 좀 보셔야 됩니다. 토지 관련 책. 무슨 책 보면 됩니까?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렸나 있죠. 그런 책 위주로 한 5권 정도만 보면, 5권 정도만 한 3번 정도 보면 있죠. 감이 옵니다. 이거 머리 뭐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보면 알겠죠. 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10권 읽고 20권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있죠. 토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5,000평 중에서 500평만 매수한다. 이게 좀 당황스럽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산입니다. 산이고 여기가 이제 산기슭인데 여기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땅만 필요하다. 뭐 완전히 끊지는 않겠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산인데 뭐 이렇게 하든 하여튼 요 500평만 필요하다. 길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는 산입니다. 산이고 이 높이가 제가 볼 때는 뭐 한 50m에서 한 150m 사이. 요 뒤로 갈수록 더 높겠죠. 산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요 땅이다, 요 땅. 요 땅이다. 땅이 이렇게 생겼다,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500평만 사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거리는 뭐 한 100m 된다고, 100m. 폭은 제일 폭 넓은 데가 30m 된다 하는데, 하여튼 상당하죠. 요거는 평지입니다. 여기는 산이고. 여러분 같으면 팔겠습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어떤 조건인가 하면, 여기에 지금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월 10만원, 월 10만원의 월세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는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월세를 받습니다. 그럼 이 임차인이 이걸 얼마에 주고 사기를 원하는가 하면 1억 주고 삽니다. 1억.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사실 돈이 없으면 있죠. 돈이 없으면 이 10만원 받아가지고 이거 모델 선호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가치가 있나. 1억 이거 받으면 이제 큰 돈이죠. 그래서 이걸 팝니다. 근데 지금 팔았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뒤에 토지가 있죠. 이 뒤에 토지가 앞에 이 토지가 있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게 가치가 없어지죠. 즉 1억 벌라고 나머지 4,500평을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월세가 안 나오면 이 개인마다 사정이 다른 게 돈이 급하다 이거죠. 돈 지금 5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뭐 집에 어떻게 보면 경매 넘어간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담보대출을 하든지 뭐 건저당을 넣어가지고 지인한테 돈을 빌리든지 이런 방법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토지 현황과 장점을 보겠습니다. 현재 월세 10만원을 받고 있다. 10만원 하면 사실 토지에서 10만원 나오면 큰 겁니다. 적은 건 아닙니다. 매수 희망 가격이 1억이다.
자, 토지는 지금 잘 녹지고 기타 있죠. 뭐 재산이 있다 하지만 일단은 앞에 그 500평 같은 경우에는 뭐 농막은 뭐 누구나 잘 지을 수 있는 거고 그 인근에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이게 뭔가 하면 집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그 시군구마다 뭔가 하면 농민 해가지고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그 지자체 알아봐야 되는 거고 인근에 집을 지었단 말은 여기도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집을 못 지으면 6평 같은 경우 농막 있죠. 요즘에 농막 형태로 해가지고 이동식 주택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큰 평수다. 5,000평 하면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큽니다. 잘 녹지고 도로가 바로 붙어있다. 이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땅 주인이다. 저는 노후에 여기 전원주택을 짓거나 뭐 그게 안 되면 일단은 농가주택을 지어가지고 뒷산에 있죠. 뒷산에 버섯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 있죠. 사실 나이 들어서 이래 좀 전원생활 하는 거를 누구나 꿈꾸죠. 근데 여기 위치가 볼 때는 차를 타고 있죠. 도심으로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치는 상당히 좋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개인마다 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 1억이라는 이 목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된다 이죠. 그러면 이게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게 그렇죠. 당장 내 수중에 돈 1억이 없고 내가 만약에 또 융자가 있다. 내지는 갚아야 될 빚이 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면 거기서 최대한 자기가 융자가 있으면 갚는 노력을 하고 저 같으면 이것을 팔지를 않겠습니다. 일단은 월세 10만원 나오는 거 이것도 나중에 있죠. 나중에 이것을 좀 올릴 수 있죠. 그러면 500평 되는 이 큰 평수를 빌려주는데 월 10만원 받는다. 아주 적게 받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적게 받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500평이기 때문에 나중에 있죠. 자, 농가주택을 지어가지고 여기 있죠. 농사를 짓고 가축을 심고 요 산이 있죠. 산이 이렇게 4,500평이 있다는 것은 어마무지한 겁니다. 이게 버섯을 키워도 되고 버섯 안에 뭡니까? 이게 좀 뭐랍니까? 그거를 뭐 인삼 있죠. 산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심는 산삼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걸 키워도 되고 아니면 도라지 있죠. 도라지를 키워도 되고 여기 위치가 좋기 때문에 뭔가 하면 체험농장 있죠. 체험농장을 그러니까 산에 있죠. 도라지를 심어가지고 뭐 홈페이지를 운영할 주말에 있죠. 사람들을 유치해가지고 산에서 도라지 자기가 캐는 만큼 가져가는 거 요즘 이런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잡을 때는 상당히 큽니다. 이 4,500평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꿈을 못 꾸는 그런 토지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도가 상당히 크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토지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 뭡니까? 이 임차인이 1억에 사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억 주고 파는 순간이죠. 파는 순간 이 나머지 4,500평은 거의 못 쓰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뭡니까? 뭐 3천만 원, 2천만원에서 3천만 원 이렇게 그저 가져가게 해도 뭐 그때 되면 가져가겠죠.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꼭 팔아야 되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때 꼭 팔아야 된다. 그럼 이거 묶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5,000평이니까 5,000평이니까 얼마입니까? 평당 5만원 잡으면 2.5 6만원 잡으면 3억입니다. 500평 말 집을 하나 지으면 이게 뭡니까? 대지로 바뀌기 때문에 집이 있는 대지 같은 경우 있죠. 평당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것만 해도 제가 볼 땐 가격이 한 2억 넘어갈 겁니다. 2억 3억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토지는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내려준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선대에서 있죠.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런 토지는 제가 볼 때는 연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 30대다. 앞으로 살 날이 많다. 내가 뭐 1억 정도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보겠다. 그러면 또 다르지만 40대 중반이고 뭐 50대 다 됐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토지는 팔면 있죠. 향후에 못 삽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그리고 뭔가 하면 뭐 앞으로 미래입니다만은 뭐 화폐 단위 변경, 리디노메이션 하죠. 그런 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큰 토지를 가진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급한 돈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팔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인근에도 지금 그린벨트인데 이렇게 집을 지었다는 말은 여기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설사 뭔가 뭐 인근 지역에 평당 뭐 15만 원에 매매된 게 있다 하더라도 그에 비해서 이거는 20만 원이니까 내가 팔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지고 살 생각도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땐 더더욱 파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땅은 참 귀한 땅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겠지만 앞으로 직장생활을 한 10년 더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혹시 용자금이 있으면 그거를 좀 갚는 노력을 하시고 나중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지금 도심과의 거리가 있죠. 차를 타고 가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차를 타면 5분밖에 안 걸립니다. 5분. 걸어가지고 15분이니까 차를 타면 5분도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위치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기보다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토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하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